안녕하세요. 오늘은 269강인데요. 꿀팁 시간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문의 들어오는 걸 보면은, 난 이렇게 사주를 뽑을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면대면으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안 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질문할 내용도 궁금할 내용도 많은데 이제 그걸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막연하게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주를 이렇게 운이 와서 사주 원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때 우리가 뭐 발복이 된다, 아니면 저 좋은 운이니까 뭘 적극적으로 추진해라, 아니면 좀 안 좋은 운이니까 조금 조심해서 뭔가 일을 행동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직접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사주 용어 자체가 좀 힘들죠. 공부를 이제 해봤지만 제가 지금 200 몇 강 이렇게 감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못 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한 그 배경은 모든 사람들이, 제가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이걸 좀 알고 안 좋다고 그러면 내 하는 일을 조금 막 신중히 고려를 하고, 운이 좋을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가 이 유튜브 올리게 된 동기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이, 자, 여기 보면은 사주가 간절히 바라는 별은, 그런데 요 사주 8글자는요, 8글자는 이렇게 화산으로 치면 휴화산이라고 보시면 돼. 이 8글자가 어떤 움직이고 그런 건 없어요. 움직인다는 거는, 특히 요 대운은 여기 있는 원국과 같이 작용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대운이 10년 동안 이 와가지고 이 사주 원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의 이 사주에 부속된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자, 이 연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세운이라고 하는데, 이 세운 같은 경우는 이 사주를 바로 움직이게 한다는 거, 움직이게 한다는 거. 그럼 이 세운에 보면 올해가 경자년이죠? 그 다음에 월운도 또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 월운은 지금 11월 달이니까 정해월이에요. 자, 오늘의 일진, 일진을 안 적었네. 오늘의 일진은,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정사, 무오네요, 무오. 오늘은 이제 무오 일진이에요, 무오 일진. 이렇게요, 무오일진. 그래서 이 운이 무오가 왔을 때 여기에 좋은 영향을 주는지 나쁜 영향을 주는지 그걸 못 찾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 찾는 방법을, 사주가 간절히 바라는 이제 별을 찾는 어떤 방법을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쓰는 거 오늘 2가지만 할게요. 왜냐면 한꺼번에 많이 얘기해도 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용어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 약한 놈하고 강한 놈 이렇게 얘기하는 요 별 찾는 방법은, 강한 거는 누르고 약한 건 이렇게 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부라고 그래. 강한 별을, 그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용신이라고 그래요. 용신이 뭐냐면 나한테 필요한 별이야. 필요한 별. 그것이 운에 왔을 때 이 사주는 좋은 기운을 발생시킨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자, 계절을 나타내는 월지. 이 사주에 이걸 월지라고 그러죠?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걸 우리가, 내가 태어난 요 기둥을, 요걸 우리가 연주라고 그래.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난 달을 월주. 내가 태어난 날의 기운을 일주.
내가 태어난 날 시를 시주, 기둥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내가 태어난 날 하늘의 기운, 요 간목, 요걸 우리가 일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 사주 8글자의 대표라고 보시면 돼. 자, 요 대표가 이 월진을 우리가 이제 계절, 요 계절이라고 그래. 이거 5월 달에 태어났으면 이 주인공은 더울 때 태어났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8글자 중에서 태어난 달 지지에 요 자리가 계절을 나타내요. 계절. 계절이니까 인묘지하면 봄이죠. 사오미하면 여름. 신유술하면 가을. 해자축하면 겨울. 우리 이 한 계절에 3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름 중에서 사오미 중에서 5월 달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5월 달에. 그 다음에 이건 한참 추울 때 자월에 태어난, 간목이 자월에 태어난 경우, 간목이 5월에 태어난 경우,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계절을 나타내는 월지, 이 월지에 자와 축이 있을 때, 자, 요 자리에 이게 자하고 축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한겨울이라는 거야, 한겨울. 동짓달, 섣달. 한겨울이니까 우리가 추울 때니까 옷을 많이 껴입어야 되고, 실내 들어가면 온풍기가 틀어있든지, 시골에 시골 집에 방에 들어가면 불을 떼가지고 방바닥이 따뜻하든지, 즉, 화기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울 때, 자와 축이 요 월지에 있을 때는 이 사주에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불이,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겨울인자가 여기에 겨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꽁꽁 얼어있는 시절에 태어난 거예요, 이 간목이. 그 간목 나무도 지금 얼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화가 있는데 이 정화는 불이 좀 약한 불이죠. 근데 약한 불이 본인이 또 약하니까 임수를 만나갖고 이렇게 남녀가 만난 것처럼 이렇게 껴안고 있으면 어떤 기운이 생기냐면 정하고 임이 만나면 나무 기운이 나무 기운. 그러니까 또 이 나무 기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세 그루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나무가 다 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주는 이 불이 필요한데 여기에 있을 때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경우는 이 정화보다 이 태양인 이 병화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병화가. 이렇게 된 태양이 들어와서 빛을 비춰도 이 한겨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빛이 약하죠? 그래도 그나마 이 정화보단 이 병화가 들어오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화가 운에서 들어오면 좋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 대운에 내가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대운에 이 병화가 천간에 와 있다든지 1년으로 치면 여기에 병화가 떠 있다든지 월로 치면은 지난 10월 달 여기 병화가 있었거든요. 지금 11월 달이니까 또 정화가 있는데 정화는 약하니까 병화가 있을 때 이 사주는 따뜻해진다는 거. 얼어있던 물이 다 녹고. 그래서 한낮에 겨울이지만 한낮에 이 간목은 큰 나무니까 광합성 작용을 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반대 개념이에요. 월지에 오하고 미가 있을 때, 월지에 이렇게 오가 있을 때는 한여름에 태어났다는 거죠. 한여름에 태어났다는 건 내가 숨 막힌다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예? 우리 삼복더위에 보통 있으면 차가운 물을 자꾸 마시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때는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미가 있을 때는 요 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는 별은 여기에 수야, 수. 우리가 수성. 그 다음에 이 월지에 추운 겨울에 태어났을 때는 화니까 불화. 이걸 우리가 화성이라고, 화성. 별성자, 수자 별성자. 이렇게. 화성이 필요하고, 요때는 수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 별.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흐름을 보고 우선
복잡하게 다른 거 이렇게 관심 있게 보지 마시고 오늘은 요거만 보시면 돼요. 이 태어난 달에 요 달에 이게 불이 있을 때는 오미가 있을 때 한참 더울 때죠. 그때는 운에서 수가 들어오면 좋다는 거예요. 수. 해수가 들어오든 임수가 들어오든 자수가 들어오든 어쨌든 들어오면 좋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내가 뭔가 추진하면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단순하게 일단 판단하세요. 이건 또 반대 개념이죠. 한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이게 바들바들 떨릴 때잖아. 추워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한겨울은 아니지만 이미 춥기 시작하잖아요. 이때는 지금 여기 이제 히터 틀어놨지만 히터를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히터가 불이에요, 불. 요 병화가 왔을 때, 요런 사주는 병화가 왔을 때 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뭘 하든 간에. 건강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좋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뭔가 일이 잘 풀린다는 거야.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단 편해요. 요게 1번이에요, 1번. 계절을 나타내는 월지에 자와 축이 있는 한겨울인지, 오와 미가 있는 한여름인지 그걸 보고 나서 한겨울에 태어났다고 했을 때는 불이 있어야 되고 한여름에 태어났을 땐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에서 기운이 왔을 때 이게 1번이에요. 요걸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조후용신이라고 그래요. 조후라는 건 기후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후. 극한 상황이죠. 엄청나게 덥든지 엄청 춥다든지 그때는 반대 기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 약한 놈은 도와주는 별이 필요한 거예요. 도와주는 별이 나한테 간절히 원하는 별이고, 강한 놈은 나를 누르는 별이 사주가 간절히 원하는 바라는 별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 사주에서 이게 주인공이에요. 목이 주인공이잖아요. 목. 그 같은 목이 있고, 그 다음 여기 또 목이 있고, 이 목이 세 개고, 나를 도와주는 물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요 간목이 같은 편이에요. 이렇게. 같은 편이에요. 나머지 기운은 내 힘을 빼가는 다른 기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뺐을 때 이 사주는 약한 놈이라고 보시면 돼. 8글자 중에서 내 편은 3글자밖에 안 됐으니까 일단 약한 놈으로 보자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약하니까 이 사주에서 물이 와야 되겠죠. 물은 나를 도와주는 거니까. 즉 물은 나무를 키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이 수기운은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야. 이걸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걸 인성이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문서, 품격, 나를 도와주는 어떤 여러 가지 주위 환경. 그래서 수생목한다는 거예요. 여기 약한 놈 도와준다는 거를 명리용어로 하면 이렇게 생한다는 거예요. 그런 별이 왔을 때 내가 무슨 일을 추진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한 놈은 여기 보면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이 간목이 있고, 여기 있네. 자, 여기 간목이 있고, 또 같은 편, 그 다음에 요건 나를 도와주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이게 다 이렇게 같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강한 놈이죠. 강한 놈은 요 기운을 빼는 거, 요 기운을 빼는 운이 왔을 때 좋아진다는 거야. 그 여기서 기운을 빼주는 거는 금이 와야 되겠죠. 금이 와서 금극목해서 요 목의 기운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금이 왔을 때, 요 금기운이 왔을 때 이게 나한테 필요한 내가 바라는 별이라는 거야. 금성. 그 다음에 약한 놈은 요 밑에 거 보면은요. 같은 목인데 나와 같은 목이 하나 있고 나를 도와주는 수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8글자 중에서 3글자와 4편이고
나머지는 내 기운을 다 빼가는 거예요. 이럴 땐 약한 거, 약할 경우에는 나를 도와주는 별. 그래서 도와주는 별이 뭡니까? 이 목을 도와주는 거. 늦가을에 태어났으니까 불 기운은 더 필요 없겠죠? 요땐 목이 오면 된다는 거예요. 목성이. 나와 같은 별, 내 형제, 친구, 동업자, 그런 게 와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억부라고 그래, 억부. 자, 이거는 누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이렇게 눌러버려. 이 부는 나를 도와주는 건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사주가 약한 놈은 도와준다는 거, 이게 띄우고, 이렇게 강한 놈은 그 힘을 눌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억부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을 쓰면 자꾸 이제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내가 최대한 쉬운 말로 표현하니까 저 스스로가 또 이게 또 어렵네,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이렇게 보호해주고 강한 사람은 눌러서 강한 기운을 좀 눌러줘야지 어떻게 돼. 중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화 논리야, 중화 논리. 자, 우리가 뷔페 같은 데 가서 식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본전 뺀다고 그러죠? 그걸 자꾸 많이 먹게 되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와요? 과식을 하게 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죠. 과식을 하면. 소화가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허리띠 끌어놓고 먹다 보니까 나중에 숨 쉬기도 힘들 정도로 먹잖아요. 그게 과한 거야, 과한 거. 이렇게 강해진 거라고. 그걸 어떻게 누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몸을 움직여서 소화를 시키든지 소화제를 먹든지 뭐 방법을 써야 되잖아. 네. 그럼 배고파서 침이 꼴꼴깍 넘어갈 때 어떻게 돼?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먹는데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거야. 약한. 도와주는데 적당히 도와주는데 많이 도와주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린애한테 음식을 많이 먹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이란 말이 중화야, 중화. 그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과유불급이죠. 지나치는 거는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약한 놈은 도와주는 별이 내가 바라는 거고, 강한 놈은 내가 누르는 별이 내가 바라는 별이라는 거야. 자, 여기 예를 이렇게 드러났죠? 위에 사주 보면 네 편인데, 여기에 일간을 중심해서 나와 같은 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요거는 나무를 키우는 물이니까 이것도 네 편이죠. 8글자 중에서 5글자가 네 편이니까 이 사주는 강한 사주예요. 이럴 땐 요 강한 기운을 요 월지에 있는 금이 요 목을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강한 놈은 누르는 거. 요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극이라고 그래, 극. 요런 경우는 약하죠? 이 주인공인데 나를 생해주는 물이 있고 나와 같은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한 편이니까 8글자 중에서 3글자가 네 편이니까 약하죠? 이럴 경우는 이거를 생해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수를 도와줄 수도 있고 같은 내 기운 목이 와서 도와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늦가을이죠. 늦가을. 수월이니까. 이때는 나무가 자라는 시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물보다는 차라리 나와 같은 동료가 목이 오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요건 조금 어려운 건데 제가 이제 맛보기로 요런 걸 한번 설명을 들으면 나중에 도움이 돼요. 월지에 사길신이라는, 우리 육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육친에 보면은 나의 어떤 나를 나타내는 표현할 수 있는 별. 쉽게 해서 이건 우리가 식신이라는 먹을 복을 얘기해. 먹을 복이니까 좋은 거죠. 돈은 당연히 좋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정관이니까 여자한테는 정남편이고. 우리가 요즘에는 직장으로 하면 정관이니까 나한테 좋고. 요 정의는 나를 도와주는, 나를 낳아주는 엄마. 어머니. 그러니까 이걸 좋다고 그러는 거야. 요 네 개의 길신, 식신, 재성, 정관, 정인 있을 때 요거를 도와주는 별이 또 내가 간절히 바라는 별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예를 들면, 자, 길신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신월에 태어났죠. 신금, 신월에. 간목 입장에서 신금 뭐예요, 요건 편관이죠. 여기 편관 나타났죠. 요건 흉신이죠. 요때는 요건 눌러주는 거예요. 요걸 눌러주는 거. 요걸 눌러주는 기운이 어떤 기운이죠? 이때는 화기운이잖아요. 화기운. 화기운이 왔을 때 내가 간절히 바라는 별이니까 화기운이 왔을 때 내가 뭔가를 하면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자, 그렇게 보시면 편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수월에 태어났어요. 여기서 간목 입장에서 보면 여기 편재죠. 편재인데 이 돈이라는 재라는 거는 정제 편재 구분을 않고 큰 돈 작은 돈 다 관계없이 다 나한테 좋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럴 때는 이걸 도와주는 게 뭐예요? 화지요. 요 토니까.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화가 왔을 때 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운이. 자,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해하시더라도 일단 한번 이렇게 첫 인사라고 생각하시고, 반갑습니다. 처음 뵈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나중에 또 뵙죠. 그렇게 이제 넘겨버리고,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약한 별, 즉, 사주가 이렇게 약할 때는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좋고, 이렇게 강할 때는 내 기운을 누르는 극하는 금기운이 왔을 때 좋다. 그때 내가 뭔가를 추진하면은 일이 잘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시고, 사주 앱을 뽑아서 보면은 거기에 운이 쭉 나와요. 운이 보면 대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연운이 나오고, 월운이 나오고, 이렇게 일진까지 이렇게 나와요. 조금 더 가면 시간대별로 운을 볼 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거를 왜 해서 보여주냐면은 여기에 사주 원국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원국은 하나의 주어진 어떤 조건이고 이 조건을 이 운에서 더 좋게 만드는지 나쁘게 만드는지 대운에서 보고 사건 사고가 일년운하고 월운에서 보면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주에서 보면은 이 사주가 지금 신약한 사주죠. 이렇게 보면은. 그죠? 신약한 사주인데 그러면 이 사주에서 필요한 게 지금 수기운이 오면 됐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올해 같은 걸 보면은 연운에서 경자년이죠. 그럼 수운이 왔잖아요. 왜? 금은 또 나를 생해주고. 그러니까 세운으로 봤을 때 이 사주는 뭔가 여자분인데 추진하면 올해는 좋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월로 보면은 11월이니까 정해니까 또 물이 또 돌았죠. 여기에. 위에 불인데 이건 좀 약하게 돌았으니까 내 기운을 빼긴 하지만 강한 물이 돌았으니까 도움이 된다고 보셔야죠. 더군다나 한참 더울 때니까. 그러니까 올 11월 달 월도 좋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해서 무슨 학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잘 원국의 이 상황을 대운에서 어떻게 도와주는지, 세운이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월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루 일지는 어떤지, 이걸 비교해서 내가 내 사주를 조금 알아가면서 내가 행동할 때 참고를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했던 이유는 내가 나 자신을 알면은 내가 쓸데없는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나를 알면은. 얼마 전에 큰 히트를 쳤잖아. 나훈아 형이 테스형 많이 했잖아. 테스형. 소크라테스도 뭐야?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잘 몰라요. 근데 이 사주란 이 역학의 이 명리학은요. 서양 철학자도 굉장히 감탄한 겁니다. 어떻게 8글자를 보고 나의 건강운, 재운, 배우자운, 부모운, 형제운, 재운, 자식운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전혀 생면부진데 어떻게 8글자만 보고도 그걸 다 유추해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한 학문이잖아요. 정말 유용한 학문인데 그걸 이제는 누구한테 물어봐서 철학관에 가서 물어보고
일일이 물어보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는 어느 정도 요즘 젊은 분들은 다 이 컴퓨터를 잘 하니까 요새 앱도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딱 펼쳐보시고 요걸 이렇게 한번 운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 운이 있는데 이 5가지 운이 나라는 이 사주 8글자를 어떻게 작용을 해주는지 그걸 조금씩 익혀나가면요. 일기예보, 비올 확률이 몇 프로다 했을 때 내가 우산 하나 가지고 가는 것만큼 나한테 준비를 하고 간다는 건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미리 방지한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 유용한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주가 간절히 바라는 별에 대해서 1번, 2번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이걸 꼭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한번 찾아보시고 조금씩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재미도 많이 생기고 또 나의 하나 이정표, 내비게이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보면은 사주는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썼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훨씬 더 유용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내 사주가 간절히 바라는 이제 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가시고 사주를 이렇게 공부하시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